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한 주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월화 수목 동안에 정말 짓눌렸었는데 금요일장 마지막은 조금 방긋 웃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양지수가 모두 다 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고요. 제가 아침 개장 전 포인트로 잡아드렸던 것처럼 증시가 오늘 시초가 위치에서 반등을 한다면은 일단 증시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박스피로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서 방향성을 만들어줄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반등 나오면서요, 코스피가 박스피를 지켜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박스피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오늘 증시를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오랜만에 양봉이 연출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에 처음 나온 양봉이었습니다. 자, 우선은 일봉 상태에서는 최근 한 달여 동안에 양봉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또 달갑게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오늘 양봉이요, 보여주는 의미가 주봉 상태에서 박스피를 지켜주는 하단 지지였습니다. 자, 제가 박스권에 대한 진행 형태를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자, 우선은 오늘장, 금요일장에서 박스피를 지켜줬기 때문에 다음 주, 물론 이제 박스권 하단에 있고 또 상단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자, 우선은 다음 주도 박스권 진행 형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대신에 이 부분들로 해서 지지를 크게 받고 있는 것이 코스닥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이요,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1%대까지 밀렸다가 플러스 1% 이상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중에 급등한 자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장중에 2% 이상의 등락을 보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탄력적이었었고요.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강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도 좋았지만은 코스닥에 있는 테마주들, 중소형주들이 모두 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코스피에 있는 지수 방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코스피 위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혀져 있었고요. 물론 700억대 규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한 수급은 아니다. 다만 외국인이 매수세로 들어왔는데요. 우선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선택한 것들은 대부분 전체 업종을 고르게 선택을 했는데 오늘 유난히도 전기전자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결과로 아셨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좀 부진하게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나 건설주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 중에서 종목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에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요. 사실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매도가 좀 잡혀져 있어요. 우선은 삼성전자 때문에 전기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좀 잡혀져 있고요. 우선은 삼성전자의 매도가 보이긴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시장이 어려웠을 때 삼성전자를 택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것. 저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의 수급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장에서는 매도의 주범이 삼성전자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에 일찌감치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보도록 할까요? 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연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잡혀져 있죠. 이 모습은요, 과거에 우리가 12월 달에 시장에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 1월 효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과 상당히 유사하다. 여기에 대표적인 IT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장에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LG이노텍. 저는 LG이노텍이 최근에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LG이노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자, LG이노텍이 오늘도 외국인 순매수가 잡혔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IT 대표주들이 외국인 순매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매도만 좀 보였다라는 것. 삼성전자는 오늘 이유가 있기도 했었죠. 아마존에서 리콜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오늘 좀 시장에 대한 매도가 일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른 IT 대표주들처럼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온다면 지수에 대한 방어 의지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가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들을 SK하이닉스와 같이 본다면은 12월 달에 있었던 시장 하락을 돌파하는, 전환시키는 역할도 기대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 대한 시장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앞에서 이야기를 꾸준하게 드렸지만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대한 총평을 해본다면요. 우선은 아래 공포가 있었던 한 주에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졌던 것에 지금은 오늘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화된다는 소식에 또 무역 협상이 진행되면서 조금은 진전이 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지수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앞으로 이 아래 공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가 된다면요. 이렇게 이야기도 풀어가고 있습니다. 당장에 국채 금리에 대한 역전 현상이 시장에 대한 경기 침체 시그널이냐? 걱정은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의심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좀 평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잡히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나면은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천적인 국채 금리에 대한 해소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으로 해서 통화정책이 나옵니다. 통화정책이 나오게 되면요. 그것은 경기 부양 정책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진행된다면은 시장에서 경기에 돈을 푸는 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부양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들은 계속 회자될 내용이니까요. 앞으로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대북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했는데요. 자, 대북주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HTS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했는데 저는 오늘 장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봐셔야 되는 반등은 건설 종목들입니다. 사실 건설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분양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주요 대형 프로젝트가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해외 플랜트 산업에 대한 발주도 오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대북주에 엮이다 보니까 상당히 빠졌었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건설업 지수가 가장 강했고요. 그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상승이 현대건설 5% 상승한 게 아닌가. 자, 현대건설 주가 차트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그동안에 대북주에 엮이면서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시장에 대한 충격 자체가 다른 대북주하고 좀 다른 양상인데요. 대북 충격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꾸준한 하락세,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한 2주간, 한 보름간 동안에 하방 지지가 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대형 건설사로서 좀 이제 지지를 좀 확인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북 테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아난티를 이야기를 드려왔는데, 자, 아난티도 오늘 13%대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북의 테마가 급락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결렬되는 소식이 나왔을 때 급락이 나왔었죠. 사실 제가 대북주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이 급락이 나오기 이전부터 해서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 도박하는 자리다. 이야기를 드렸었고, 하락하 가운데 완벽한 브레이크가 아니다. 계속해서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반등을 좀 했고요. 우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결국에는 계속 하향세로 빠져와 있습니다. 물론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이전에 모여서 남북 정상회담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북한에 대한 대화를 이끈다라면은 또 호재가 되겠지만은 그 등락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 급락을 만들었던 크기만큼 올리기는 아직까지는 버겁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동안에도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반등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면은 손실을 줄이는 반등의 자리에서 빠져나온 전략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이르다.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됐을 때 이번에는요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될 수도 있다, 긍정적이다 이런 뉴스보다 대북 테마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는 뉴스를 보고 그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시장이 모멘텀을 완벽하게 찾지 못하다 보니까 장 초반 때에는 시장이 빠질 때에 정부 정책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자, 우선은 5G
새롭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 안에서도 정보 보안 산업에 대해서 전략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때문에 이 보안주들이 모두 다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안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육성 정책. 두 번째, 화웨이가 5G에서 여러 가지 취약한 이 정보 보안에 대한 취약 부분들이 다시 한번 보안주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뒤편에 나오고 있는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이 또 정책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우선은 검찰 쪽에서 이 아무래도 어둠의 자금들을 추적하기가 블록체인의 이용이 많다 보니 블록체인에 대한 주소지에 대한 태그가 필요하다. 그래서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주소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전반적인 보안주들이 강했지만은 유난히도 오늘 암호화폐 관련된 이 지갑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사실 이 뉴스를 꺼낸 이유는요. 제가 K사인이라는 종목을 오랜 기간 동안 설명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뉴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뉴스는요. K사인 또 질환지교 시큐리티 이 두 종목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국한된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좀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면은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이 좀 탑재됐다는 이야기들 이런 얘기를 건네드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호재성으로 연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래 공포가 정말 심했어요. 그런데 주 후반에 가면서 아래 공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아래 공포가 과연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학습을 많이 했죠. 자, 우선은 주 후반에 가면서 이 지금 나타냈던 단기 또 장기에 대한 국채금리 역전 현상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10년물과 2년물을 많이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3개월을 크게 다루었습니다. 물론 이제 3개월물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죠.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당장의 시장의 역할이 되는 게 아니라 1년 혹은 2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조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넷 앨런이라든지 또 미국의 재무장관이라든지 주요 인사들이 아래 공포는 지금 당장의 경기 침체 시그널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씩 안정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이 내용들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를 다시 바꾸는 거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2주간 진행되기 때문에 멱살잡이를 하더라도 베이징에서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할 거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다음 주도 한번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다음 주에는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발표가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나오는 날이 삼성전자 최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는요. 반도체, 스마트폰 부품주, 디스플레이, 패널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 주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이 시장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장까지 조금은 숨통이 좀 튀었는데요.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